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지난 4월 2일에 치러진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거제시장으로 복귀한 건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직접 만나볼게요.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선 재선거다 보니까 당선 이후에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시장실로 돌아가신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제가 4월 2일 선거가 치러졌고 4월 3일 새벽 1시쯤인가 아마 당선증을 받고 바로 그 당일 4월 3일 당일 9시 이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 4년간의 시정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없었고 대신에 승리했다, 선거에서 이겼다. 지난 재선 실패에 따른 아픔을 어쨌든 회복했다는 기쁨도 좀 있었지만 거제시의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접하게 되고 결재를 하고 결정하는 이런 순간들을 거치면서 이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시장이 진짜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역할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크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어쨌든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피로가 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전임 시장과 전임 부시장의 대결이었잖아요. 또 시장님께서 큰 표차로 승리를 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득표율 차가 좀 크게 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나요? 사실 18%포인트 정도 차가 이제 났는데, 이 정도의 큰 이 차가 날 것이라고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고요. 이 큰 득표율 차는 아마 우리 거제시 뭐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큰 선거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이제 득표율 차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한 10% 내외 정도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크게 이렇게 득표 차가 났고, 이건 결국은 어떤 그 민심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이다. 뭐 단핵 정도 있었겠지만은 기존 뭐 시장이라든지 기존 어떤 정치 세력들이 보여줬던 뭐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저 친구는 그래도 일을 좀 잘하겠다. 지금 어려운 이런 거제 현실을 잘 풀어나겠다. 이런 믿음들을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요인들이 이 득표율을 좀 더 크게 만들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제 하면 또 조선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조선업이 요즘 뭐 호황이다, 화랑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거제 그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저로서도 가장 큰 딜레마였었고, 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문제를 가장 크게 깊게 고민했고, 그럼 이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적어도 거제시장 정도 하려면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배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장 선거를 준비를 했었고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대 양대 조선소의 이 고용 정책, 고용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 거제가 아시다시피 이 조선과 함께 성장한 도시입니다. 조선이 호황 일대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아파트 값도 많이 이제 오르고, 그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뭐 아주 활력 있게 돌아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 지금 침체기를 좀 겪다가 다시 조선 호황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조선 성장과 호황과 함께 지역 경제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거제 출신 청년들이 떠나지를 않아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떠나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그제로 들어오지 않고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로만 채워지고 있고, 그게 조선 현장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현실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필요한 인력 수요를 거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거제에 와서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수를 크게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지역 상권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은 지역 경제는 그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아파트 값이 또 더 떨어지게 되고 예. 지역 경제는 침체가 되고 이런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 꼭 좀 하고 싶다. 예. 양대 조선소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필요하지만 적정성만 유지하자. 대신에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 좀 채용,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야 소비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인구도 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 그게 기업의 책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냐. 그래서 함께 우리 상생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자.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제안을 할 것이고 이 상생 모델이 만들어져야 저는 그제 희망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진짜 가열차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님 공약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워낙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고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민생들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민생이 어려울 때 그리고 지역 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에 저는 이 재정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 정부로서의 한계는 있지만은 이런 시민들이 어려워할 때에 재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고 또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창원에 와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통영에 가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우리 거제에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게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증대되고 그것도 소비가 소비를 일으키고 매출이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이 성수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결국 상권이 살아나게 되고 이 상권이 살아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띠게 되는 거죠. 저는 일회성 지원이지만은 분명하게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되고 이게 거제시 전역에 유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띠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마중물이 된다. 예.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의 조례안과 예산을 의회에 이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은 의회 통과되는 즉시 5월에 의회가 통과되면은 5월 지급이 가능하고 6월에 의회 통과가 되면 6월 지급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힘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원금에는 사실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당시 선거 때 그 상대 후보도 너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인구가 23만 한 2천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영주권자라든지 결혼 이민자 이렇게 포함을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하면은 한 470억 정도 됩니다. 470억 정도가 됐는데 남들보다는 특정 이제 정치 세력에서는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뭐 부도가 나니 그다음에 뭐 현금 살포니 이런 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재정 통합 안정화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통합 안정 기금 운영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가 어려웠을 때,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재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용도도 이 통합 재정 운용 기금의 사용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이 재정 통합 기금 예산을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빚을 내거나 그다음에 뭐 없는 돈을 어디 끌어와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계로 얘기를 하면 일종의 저축인 거죠. 일종 저축이었던 이런 부분들을 어려울 때에
그 저축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해서 나서 좀 힘을 얻게 되면은 다시 또 저축을 하게 되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거제시의 어떤 뭐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주요 공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금도 조선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대 조선사와 2천억 원의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공약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소황과 지역 경제가 같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럼 이걸 어떤 해법으로 그러면은 이 돌파구를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거제시는 가만히 앉아서 기업에게만 투자해라, 지역 환원해라, 요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도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매년 100억씩 낼게, 하나오션 100억, 삼성중공 100억, 그러면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한 300억씩 정도를 한 5년 정도 적립을 하자. 그러면은 그 기금이 마련이 되면은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내국인 아까 내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얘기를 했는데 내국인 노동자 채용을 할 때 있어서 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의 배후 도시들이 오히려 지금 더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양대 조선 배후 도시에 대한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지역 그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그 기금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핵심이고요. 결국 이거는 기업으로서는 어떤 이 기업 이윤을 사회 환원시키는 차원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시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지역 경제, 그 다음에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보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결국 상생하는 틀이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상생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상생 협의체라는 게 단순히 우리 거제 시민들 뭐 행사할 때 후원금 몇 푼 지원해주고 이런 게 상생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발전,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이 상생발전기금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양대 조선소에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해 들어갈 겁니다. 설득을 해 들어가서 어쨌든 이 기금이 조성이 되고 이 기금 조성을 통해서 거제의 새로운 그 활력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공약도 뭐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조선업의 외국인 노동자 이제 쿼터 조정을 해서 내국인 취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이제 일정 부분은 내국인이 들어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공약인 거죠. 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없으면은 현장이 좀 어려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국인 노동자 일변도로 지금 이 고용 부분이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자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커터제라는 게 당초에는 20%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면 8명은 내국인,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커터제인데 이게 20%에서 30%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다가 이제 완전히 30%까지 완전히 고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40%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40%, 50%까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 이 조선산업은 이 방위산업이고 전략산업,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해군함 관련 때문에 지금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 전략산업이고 방위산업이면은 기본적인 어떤 숙련 노동자, 내국인들의 숙련 노동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5년하고 10년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국인들의 이 숙련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계되고 하는 식으로 쭉 이렇게 일련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딱 끊겨 있습니다. 그 부분. 예. 그런데 이런 조선업의 지속 성장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지역 경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대가 지역 경제에 전혀 긍정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지금 조선소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냐. 밖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선소가 잘 돌아가고 호황이니까 거제시는 이제 뭐 잘 살겠지. 너 살만하지 않냐? 괜찮지 않냐? 경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이런 상당한 부분이 이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생각하는 예. 양대 조선소의 이 고용 행태, 고용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지금 빠른 진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시켜내지 않으면은 그제 조선 산업도 그렇고 그제 지역 경쟁도 상당히 암울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아주 냉혹하게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선업의 내국인 취업을 좀 늘리려면은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거제시와 함께해서 이 청년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에서 회사 측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러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지. 그러면은 우리 내국인들이 왜 그럼 조선 현장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 결국 저임금 구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힘든 게 조선소가 이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힘든 일만큼 일정 정도의 임금 수준이 이제 보장이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 내국인들도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왔을 텐데 저임금 구조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을 쓴다. 그러면은 역으로 그러면은 임금 수준을 좀 높이면 되지 않느냐. 예. 복지 수준을 조금 높이면 되지 않느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기업의 비용이 이제 증가하겠죠. 기업이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 부담하기는 이제 뭐 좀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 하청 노동자든 이런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임금 현실화 이런 부분들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라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노동자 학대는 이 양대 조선소가 좀 이 확실하게 이 고용 어떤 정책으로 고용 기조로 가져야 될 그런 예. 중요 사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거제도 지금 청년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 결국 일자리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도 저희들이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지원책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뭐 정책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그다음에 뭐 매칭 해갖고 서로 좀 목돈 마련하는 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거든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거제대학이나 거제 공고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전에는 양대 조선소가 이 졸업생들을 지역 청년들을 매년 이렇게 일정 정도 채용을 해줬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 청년들을 좀 이 할당제 형식으로도 해서 매년 일정 정도는 좀 채용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국 채용 규모도 좀 확대를 시켜서 또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청년 문제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계속 줄어드는 인구 문제도 해소시키고 지역 경제 아파트 값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법을 마련해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양대 조선소가 오케이 해야 이제 가능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좀 이 끈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참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약 중에 경제 자유구역의 확대란 내용도 있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많을 텐데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경제적 확대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 기업 유치가 좀 수월해진다. 뭐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기업을 할까 이렇게 이제 물색하고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상당히 커진다. 이제 그게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어떤 매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가덕 신공항이 이제 개항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장목권 연좌청 일대 이쪽이 결국은 가덕 신공항의 관문이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 더 가까운 30분 내 거리, 국제공항과의 30분 내 거리란 것들은 저는 상당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업 유치 확대를 이 지역까지 좀 확대를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대행 관광을 위한 내지는 새로운 동남권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물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민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민자 들어와라 이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든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이제 큰 매력이라고 봐지고, 실제 이제 거제가 조선 이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민자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유치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수가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2029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보다 더 가까운 배후 도시로서 그렇죠. 거제시 차원에서 어떻게 좀 준비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 뭐 29년 좀 개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도 종합해 보면은 2029년 개항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좀 이 얘기들은 들리기도 하고 어쨌건 뭐 길어야 1년, 더 길어져야 1년, 2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항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6년 이렇게 되는 셈인데 저희들은 지금 그 가덕 신공항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 이제 장목, 하청, 연초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를 이 공항 배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금 이 용역과 구상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장목 관광단지 사업으로 많은 이제 경남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기업 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투자자들이 거의 결성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 핵심 파크와 그리고 공항 배후 도시를 함께 거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동남권 일대에서는 이 창원이 중심이 아니라 거제가 아마 중심인 그런 한 5년 6년 후에는 거제 경남의 중심이 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 공약 중에 보니까 거가대교 통행료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할 때부터 이 거가대교 통행료가 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최고 통행료를 이제 부담해야 되고 그게 전부 우리 시민들이 제일 크게 안고 있는 부담이고 해서 어쨌든 무료화가 안 된다면은 반값이라도 하자. 반값 해봐야 한 5,000원 정도 되면 인천대교, 영종대교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력들을 사실 좀 많이 했었는데 크게 뭐 결실을 이제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출퇴근 우리 거제시 예산 부담으로 출퇴근 차량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또 뭐 공휴일 연휴 때 이제 한 번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뭐 이런 거 할 때 또 한 번 지원을 받는 그다음 주말 통행료 좀 지원을 이런 식으로 아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획기적으로 반값 인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갈 그런 각오도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국토위 관계자들 내지는 국토위 의원님들하고 이제 그와 통해 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제 안이란 게 국도 지정을 통해서 국도 성격을 통해서 국도들은 다 무료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인 국도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사업자에게 매년 보전해주는 그런 보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전 금액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하고 국도로 아예 성격시키는 거죠. 국도 성격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 그저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일반 국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처럼 이 거가대교도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안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재정 부담이 된다면 그럼 반값이라도 인하를 해서 좀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국도 승격이 이루어지든 반값이 현실화되든 이제 거제로 여행하는 분들은 더 편해질 것 같은데 거제하면 또 관광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체류형 관광을 더 늘리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관광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밖에서 보면 다 그렇게 하죠. 거제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조선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섬이다 보니까, 사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또 천혜의 바다 환경, 자연 환경을 떠올리면서 관광 이렇게 떠올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는데, 조선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관광은 그런 키워드 반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 그리고 아직까지 여지가 참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분야다. 그만큼 이제 저희들의 좀 부족함들이 많고 아쉬움들이 많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덕신공항이나 KTX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 관광으로서 봐서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거제를 찾는 사람들의 다수가 부산 장흥권입니다. 부산 장흥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게 전국적인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분들이 수도권에 계신 국민들이 거제를 많이 찾는 이런 관광지가 이게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수도권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기까지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사실 거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제 관광이 획기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접근성이 KTX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접근성이 개선되면은 그럼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이제 될 건데, 그러면은 접근성만 개선됐다고 해서 그럼 당장 관광도시 거제 1,000만, 2,000만이 찾는 관광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제 이 컨텐츠들을 관광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해가고 만들어 가느냐,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고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라고 이제 봐지는데, 이 관광 잠재력 여건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다듬고, 그다음에 요즘의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서 요즘은 하드웨어 건물 짓고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고 낭비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관광 트렌드는 그런 하드웨어적 중심이 아니고 좀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섬세한 이런 이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관광 정책, 거제시 관광 정책들을 하나하나 좀 준비해갈 생각을 있고요. 지금 실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민자 유치가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예산으로 어떻게 뭐 관광장을 개발하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섬세한 이런 그 감성을 자극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결국 다 이 돈이 들어가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간격의
차가 어디에 생기느냐? 저는 돈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뜻 이렇게 정책의 현실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게 결국 이제 예산 문제고 그래서 이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런 필요한 관광 소프트적인 이 관광 콘텐츠들을 얼마만큼 잘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내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 거제 관광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도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력하실 계획이실까요? 뭐 복지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단침이 없다는 게 일단 제 소신이고 예. 그렇지만 또 이 복지라는 게 또 재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재정의 한도 내에서 또 복지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주안점을 이제 두고 있는 이제 복지 정책은 실제 우리 거제시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청년 도시였는데 이제는 이제 고령화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겪고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만큼 이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출생에 따른 우리 뭐 이 출산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보육, 교육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고 더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급격히 늘어나는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 복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요가 더 급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 같은 경우가 국외 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 이 복지 정책도 동 중심으로 몇몇 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국외면의 면단위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이런 수혜 이런 것들은 조금 소외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면지역의 이 어르신들 복지 소외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출산율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보육, 교육,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지금 또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예.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육, 교육은 다 국가의 책임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전 세대, 전 연령층들을 촘촘히 좀 아우를 수 있는 복지 설계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제 부응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방송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지난 지 한 10여일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제를 살려라, 거제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시장 혼자 잘났다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거제가 살아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거제 이전의 호황, 이전에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거제를 우리 백광용 시장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